아버지, 어머니가 떠나셨습니다. 민주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마주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20년 전 작전 중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아버지는 이 액자 속에만 존재했죠. 어머니는 그렇게 남편을 그리워하다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의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잠든 듯 했어요. 민주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의사는 그렇게 진단했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잘 맞이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주는 서랍장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내 아버지가 떠난 지도 어느덧 20년이란 시간이 흘렀구나. 엄마는 항상 내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단다. 때로는 바람소리에서, 때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어. 이제 엄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갈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 우리 민준이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엄마는 행복했단다.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듯 했죠. 장례식장 준비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을 위한 방명록, 영정사진, 조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늘 완벽한 분이셨으니까요.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장례식 준비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조화 배달 완료. 추가 주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신이 주문한 조화는 이미 다 도착했는데 추가 주문이라니요? 혹시 친척이나 지인이 보낸 것일까 싶어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평소에 보지 못했던 화려한 조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 리본이 달린 하얀 국화꽃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조화였습니다. 조화에 달린 명패를 확인하니 국방부 장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이라니. 어머니와 무슨 관계가 있으셨던 걸까? 민주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셨고 국방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어요. 물론 아버지가 군인이었지만 이미 20년 전에 전사하셨는데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조화를 보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죠. 장례식을 하루 앞둔 저녁, 민주는 장례식장 소파에 몸을 기대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군복을 입은 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얼굴은 희미했어요. 언제나 선명했던 기억 속 아버지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죠. 아버지. 민주는 꿈속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많이 지치셨죠? 장례 준비는 다 끝났으니 잠시 쉬세요. 장례식장 직원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이제 이 세상에 민주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세상. 민주는 그 현실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처럼 말이죠. 민주는 다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 행복했던 그 시간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민주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내일은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이네요, 아버지. 많이 그리웠을 거예요.
이제 함께 하실 수 있겠죠? 민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작은 위로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내일 장례식에는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어머니의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혹시 아버지의 옛 전우들도 올까요? 민주는 문득 국방부 장관의 조화가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민주는 불안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누구십니까? 일반 조문객들은 아직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침 6시. 장례식 시작까지는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데 벌써 조문객이 온 건가요? 민주는 서둘러 장례식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성 둘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상주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민준이 다가가자 젊은 남성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보내드린 조화 확인차 왔습니다. 민주는 의아했어요. 조화 확인을 위해 이렇게 이른 시간에 사람을 보낸다고요? 그리고 이분은 오늘 특별히 조문하러 오신 VIP이십니다. 일정상 장례식 시작 전에 조문을 마쳐야 해서 이렇게 일찍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젊은 남성의 말에 민주는 중년 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왠지 슬픔에 잠긴 듯 했습니다. 아, 네. 들어오시죠. 민주는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남성이 말했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VIP 분께서 조문을 마치시면 함께 모시고 가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년 남성을 영정 앞으로 안내했어요. 남성은 영정 앞에 서서 잠시 묵념을 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죠. 실례지만 어머니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의 영정사진 옆에 놓인 가족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의 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남성은 천천히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준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혹시 아버지의 전우이신가요?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남성은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마스크 위로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갑자기 이 낯선 남성에게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첫 조문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자리를 떠나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년 남성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여전히 가족사진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주었어요.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민준이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군인 복장을 한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아버지의 옛 전우 들릴까요? 민주는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아셨나요? 20년 전에 작전 중 전사하셨는데 한 군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대대장님의 명령으로 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는 의아했습니다. 대대장의 명령이라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는 문득 아침에 왔던 중년 남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조문을 마치고 떠났나요? 민주는 갑자기 그 남성의 정체가 궁금해졌어요. 장례식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오셨던 남자분 보셨나요? 마스크 쓰신 분 말이에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은 못 봤습니다. 마스크는 모두 쓰고 계시니까요. 그렇겠죠. 요즘은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민주는 포기하고 다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민주는 문득 장례식장 구석에 서 있는 낯익은 실루엣을 발견했어요. 아침에 보았던 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민주는 조문객들과 인사를 마치고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직 계셨군요. 혹시 어머니와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 목소리, 민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남성은 대답 대신 천천히 손을 뻗어 민준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 손길이 묘하게 친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민준을 안아주던 누군가의 손길처럼 말이죠. 이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내일 화장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의 말에 민준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시 중년 남성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민준이 뒤따라갔지만 남성은 이미 장례식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아침에 왔던 젊은 남성이 검은색 차량 앞에 서 있었어요. 중년 남성이 차에 올라타자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았어요.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리움? 혼란? 아니면 기대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민주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상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였을까요? 민준의 질문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미소 띤 사진이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날 밤 민주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기다려라. 곧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오늘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그 중년 남성의 목소리와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다시 오셨군요. 민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화장을 앞둔 아침, 그 중년 남성이 다시 나타났어요.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로 말이죠.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어제 함께 왔던 젊은 남성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제 갑자기 가셔서 더 여쭤보지 못했는데 정말 누구신지. 민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다른 감정도 깃들어 있었어요. 애틋함? 그리움?
민주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화장하러 가는 길입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낯선 남성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친밀감이 계속해서 민준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기도 했죠. 화장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주는 여러 번 남성에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질문들이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남성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죠. 죄송합니다만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너무 익숙해요.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남성은 천천히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준은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몇 명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민주는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남성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장이 시작되기 전 모두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관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민주는 누군가 자신의 옆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그 남성이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으신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천천히 관 앞으로 다가가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슬픔에 잠겼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민준과 남성만이 남았어요. 둘은 나란히 앉아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죠. 당신이 누구신지 알 것 같아요. 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남성은 놀란 듯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아니, 사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란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당신이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민준을 안아주던 그 손길처럼 말이죠.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어쩐지 이 손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의 손인 것처럼 말이죠. 같이 어머니의 유골함을 가지러 가실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묘한 침묵이 그들을 감쌌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 편안한 침묵 같았죠. 유골함을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 민주는 문득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집에 가시겠어요? 어머니를 위한 작은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남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민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남성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잠시 멈춰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이 말이죠. 들어오세요. 편하게 계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남성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섰어요.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의 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남성은 천천히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많이 그립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남성은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작전 중 전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기다리셨어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성은 여전히 말없이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를 기다리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히 보내기란 불가능하니까요.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성은 천천히 다가와 민준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어요. 그 손길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준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들로 말이죠. 남성은 옆에서 조용히 도왔어요. 마치 이 집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민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 이틀간의 장례 절차로 지쳐 있었어요. 남성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셔야 하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남성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직 갈 때가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은 누구시죠? 민준의 질문에 남성은 천천히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 어머니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 목소리. 민준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 아니,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민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이 나왔습니다. 남성은 천천히 손을 들어 마스크를 향해 가져갔어요. 잠시만요, 그 마스크 벗으시겠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심장은 마치 터져나갈 듯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남성은 천천히 마스크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손가락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방 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민주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남성의 손길을 지켜보았습니다. 남성은 조심스럽게 마스크의 끈을 풀기 시작했어요. 마스크가 천천히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드러난 것은 깊게 패인 주름이 있는 이마였어요. 그리고 짙은 눈썹,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눈가. 마침내 마스크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안녕, 민준아. 그 얼굴.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민준은 즉시 알아보았어요. 액자 속에서만 보아왔던 그 얼굴. 민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 얼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아니,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전 작전 중 전사했다고 들었어요. 군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민준의 말은 흐느낌에 섞여 끊겼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던 남성은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 민준의 앞에 앉았어요. 미안하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린 시절 민준의 귓가에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목소리, 민준이 넘어졌을 때 위로해주던 그 목소리였어요. 민준은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아요? 꿈이 아니죠? 제가 미쳐가는 건 아니죠? 민준의 몸이 격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꿈이 아니다, 민준아. 정말 아버지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민준은 천천히 아버지에게서 몸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20년의 세월이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민준의 기억 속 아버지 그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거예요? 군에서는 아버지가 전사했다고.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긴 이야기란다, 민준아.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말해줄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소파로 향했습니다. 민준도 따라 일어났어요. 둘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마치 놓아버리면 다시 사라질까 두려운 듯이 말이죠. 내가 전사한 게 아니었다, 민준아. 그건 위장된 죽음이었어. 아버지의 말에 민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위장된 죽음이라니요? 20년 전 나는 특수 임무를 맡게 되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매우 위험한 임무였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 신분을 완전히 세탁해야 했어.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난 시간의 고통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군은 내 죽음을 위장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했지. 그 임무는 오래 걸렸다, 민준아.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민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머니도 아셨던 건가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희 어머니도 알지 못했다. 알려줄 수 없었어.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였단다. 민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기다리셨어요.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민준의 말에 아버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고 있다, 민준아. 나도 너희 어머니를 항상 생각했단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너희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가리라고, 모든 것을 설명하리라고 다짐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구나. 너희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기회를 놓쳐버렸어.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버지. 마음으로는 항상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20년의 세월이 만든 공백을 메우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아셨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는 늘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아. 멀리서였지만 너희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단다.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최근에 내 임무가 마무리되었다. 이제는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함께 살 준비를 하고 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희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너무 늦어버렸구나. 민주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과 그리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사라지지 않으실 거죠? 민준의 질문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민준아.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단다.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 말에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니. 이것이 현실일까요? 환상일까요? 증명해 주세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5살 때 해변에서 모래성을 함께 만들었던 것 기억나니? 그때 내가 만든 모래성이 무너져서 울었는데 내가 진짜 성은 모래가 아닌 내 마음속에 있다고 말했지. 그리고 내가 웃으며 다시 모래성을 만들기 시작했어.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 어릴 때의 일이라 민준조차 희미하게 기억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자 그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 민준은 다시 한번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아버지. 20년 동안 어디에 계셨는지, 무슨 임무를 하셨는지. 민준의 말에 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는 아주 길단다, 민준아.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게 되었어. 그날은 평범한 작전 수행일처럼 시작됐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깊고 무거웠습니다. 20년간의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이었어요. 북한 고위급 인사가 망명을 시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지. 그 인사를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이 우리 팀의 임무였어. 하지만 작전이 시작되기 직전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단다. 민주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아버지가 지금 눈앞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꿈만 같았어요. 조직 내에 첩자가 침투해 있다는 건 큰 문제였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작전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그때 국방부 고위층에서 하나의 제안이 들어왔단다. 나의 죽음을 위장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잠입하는 것이었어.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듯 했어요. 그렇게 하면 첩자의 경계도 풀어지고 망명 작전도 새롭게 계획할 수 있었거든. 하지만 조건이 있었지. 완전한 신분 세탁이 필요했어. 가족과의 연락도, 과거의 흔적도 모두 지워야 했단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단다. 너와 내 어머니를 두고 사라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망명 인사가 가진 정보가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지. 그리고 첩자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단다. 만약 내가 가족에게 돌아간다면 너희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동의했단다. 내 죽음을 위장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기로 했어. 그날 작전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위장했지. 내 유품이라며 몇 가지 물건들을 너희에게 전달했고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너희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단다. 그리고 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김성우라는 이름도 너희의 아버지라는 정체성도 모두 버리고 말이지.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지만 어쩐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그동안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많은 부분은 아직도 국가 기밀이라 말할 수 없단다. 하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나는 특수정보원으로 활동했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망명자들의 안전한 탈출을 돕는 일을 했지. 그리고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방부 특별보좌관으로 일했단다. 지금 국방부 장관과는 오랜 전후 사이야. 그가 내 상황을 알고 많은 도움을 줬지. 민주는 갑자기 어제 장례식장에 온 국방부 장관 명의의 조화가 생각났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 했어요. 그럼 어제 조화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장관이 직접 보낸 거란다. 그는 내가 너희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었어. 물론 아직 내 복귀가 공식화되기 전이라 비밀리에 진행된 일이지. 민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들어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는 정말 돌아오신 건가요? 김성우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실 수 있는 건가요?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단다. 드디어 내 임무가 완료됐어. 망명 작전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내부 첩자도 색출해냈지. 이제 나는 다시 김성우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단다. 물론 공식적인 절차가 남아있어. 법적으로 내 죽음을 번복하고 신분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아버지의 말에 민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20년간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과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길어야 몇 주면 끝날 거야.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단다. 2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하고 싶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꿈에서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어머니 장례식에 오신 거예요? 좀 더 일찍 찾아오실 수는 없었나요? 민준의 질문에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난 몇 번이나 너희를 찾아가려고 했단다. 특히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군대에 갔을 때, 그리고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하지만 매번 안전 문제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비로소 내 임무가 완전히 끝났단다. 이제 안전하게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지. 너희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결국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구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는 걸.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믿으셨으니까요. 민준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2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준아, 이 사실을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면 해.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비밀로 해주겠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하지만 어머니의 가족들에게는 말해도 될까요?
외할머니도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들에게는 알려도 좋단다.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한 점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그럼 지금은 어디에 살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가 있단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괜찮다면 함께 살고 싶구나. 민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홀로 살아온 어둡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이제 끝나는 듯 했어요. 물론이죠, 아버지. 지금 당장 짐을 가져오셔도 돼요. 이 집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기다리며 끝까지 지켜온 우리 가족의 집이니까요.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20년 전 떠나온 그 집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 이제 정말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아버지?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준아. 이제는 정말 끝났단다.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을게. 잠깐만요,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충격과 기쁨으로 가득 찼던 감정이 서서히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놀란 듯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매일 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터져나오는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와 함께 달리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였죠. 중학교 졸업식 때도 고등학교 입학식 때도 모든 순간에 아버지는 없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민준의 말을 들었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어요. 암 진단을 받으신 직후였죠. 그때 정말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민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그리움과 원망,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처음 항암 치료를 받을 때도, 제가 취업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도 모든 순간에 아버지는 없었어요. 그 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미안하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가 민준의 감정에 기름을 부은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20년의 세월을 미안하다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머니가 밤마다 흘리신 눈물을, 제가 느꼈던 외로움을, 그 모든 것을 미안하다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알아요.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 중요한 임무였다는 것도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건가요? 가족보다 국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민준아. 너희가 내게 가장 소중했어. 그래서 더 힘들었단다.
매일 밤 너희 생각에 잠들지 못했어.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단다. 내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적들은 끊임없이 나를 찾고 있었어. 만약 내가 너희에게 돌아갔다면 너희도 위험해질 수 있었단다.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어요. 그럼 연락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알려주실 수는 없었나요?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단 한 번의 소식이라도 있었다면.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었단다. 내 임무는 완전한 차단을 요구했어. 어떤 연락도, 어떤 흔적도 남길 수 없었단다. 그것이 너희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어. 민주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그의 마음처럼 말이죠. 알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겪은 상실감을 아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민준의 말에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 말이 맞다, 민준아. 내가 너희에게 준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은 내 인생을 바쳐 그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고 싶구나.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이해와 용서의 기색도 보였어요. 아버지, 정말 다시는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불안해하는 목소리였어요. 아버지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민준아.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 민준은 천천히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20년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품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만 존재했던 그 따뜻함이 다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미안해요.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믿으셨는데 저는 가끔 원망했거든요. 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냐고, 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느냐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의 등을 토닥였어요. 내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셨다, 민준아. 그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나는 그런 사람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 싶구나.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오셨을 때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아버지의 눈빛이 어릴 적 기억 속에 그 눈빛과 같았거든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너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한 내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단다. 내 어머니가 정말 잘 키우셨구나. 민준의 마음에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원망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아버지를 맞이한다는 것이 혼란스러워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가자, 민준아.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단다. 서두를 필요 없어. 우리 관계를 다시 쌓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리고 난 그 시간을 기꺼이 기다릴 수 있단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사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어머니의 유골함은 낙골 땅에 모실 예정이에요. 내일 가기로 했는데 아버지도 함께 가실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너희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드리고 싶구나.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머니가 하늘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알고 계셨다면 정말 행복해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돌아오실 거라는 것을. 민준의 말에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민준아. 가슴으로는 항상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셨던 게 아닐까? 여기가 어머니가 계실 곳입니다. 민주는 납골당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내 어머니는 항상 바다를 좋아하셨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납골당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푸른 바다가 지평선 너머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직접 이곳을 선택하셨어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저를 데려오셔서 여기가 좋겠다고 하셨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유골함을 이곳에 모신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버지가 함께 있어 조금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 너희 어머니다운 선택이구나. 항상 미래를 내다보셨으니까.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유골함에 손을 댔어요. 여보,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이제야 찾아왔네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요. 조금만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당신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의 말이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떨렸어요. 민주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는 민준이 아버지를 위로해야 할 차례였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버지. 정말로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20년 전에 너희 어머니에게 선물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그날 임무가 떨어져서 결국 주지 못했단다. 아버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가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목걸이였습니다. 너희 어머니의 생일 선물이었어. 그날 저녁에 주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임무가 떨어졌지. 그리고 그대로 떠나버렸단다. 아버지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유골함 옆에 놓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드리네요. 여보, 생일 축하해요. 그 말과 함께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준도 함께 울었어요. 아버지의 슬픔, 어머니의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상실감이 모두 눈물로 표현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유골함을 정중히 들었어요. 이제 모실 시간이군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유골함을 납골당 안으로 모셨어요. 그곳에는 이미 민준이 준비해둔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마지막까지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묵념을 했어요.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납골당을 나온 두 사람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글쎄요, 아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단다. 천천히 하나씩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이 여전히 꿈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국방부 장관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번복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모든 것이 완료될 거래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빨리? 나는 몇 달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관님이 특별히 지시를 내리셨대요. 아버지의 공로를 인정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기로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감사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준아, 이번 생은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20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온전히 가족으로서 함께하고 싶어.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따뜻함이 번졌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그것을 원하셨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평온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모든 임무가 끝난 건가요? 다시 국가를 위해 떠나야 할 일은 없는 거죠? 아버지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끝났다, 민준아. 이제 내 유일한 임무는 내 아버지가 되는 것뿐이야.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정말 행복해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오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너희 어머니는 지금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민준아. 그리고 미소 짓고 있겠지. 민준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돌아갈까요? 우리 집으로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민준아. 집으로 돌아가자.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아버지, 내일 외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가면 어떨까요? 외할머니도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셨거든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인사드려야지. 그동안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었어.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납골당이 있는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잘 있어요. 민준이는 내가 잘 돌볼게요.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마지막 눈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가자, 민준아.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20년 만에 다시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김성우님의 사망 기록 말소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기대와 긴장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김성우님은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시민으로 인정됩니다. 신분증과 모든 법적 서류가 오늘 중으로 전달될 겁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민주는 감사의 말을 전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는 다시 김성우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내 이름을 되찾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아온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삶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민준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아버지의 말에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우선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건 어떨까요? 그분들이 아버지를 보시면 얼마나 놀라실지. 민준의 말에 아버지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인사드려야지. 그동안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었어. 두 사람은 준비를 마치고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손을 비비며 긴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외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시니까요. 처음에는 놀라시겠지만 곧 이해해 주실 거예요. 민준의 말에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불안이 숨겨져 있었어요. 외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먼저 들어가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외할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외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로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우리 민준이 왔구나. 어서 와라.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반갑게 울렸습니다. 민준은 외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외할머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놀라실 수도 있지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민준의 진지한 표정에 외할머니는 긴장한 듯 했습니다.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외할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외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소리니, 민준아? 내 아버지는 20년 전에.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외할머니. 아버지는 살아계셨어요. 특수 임무 때문에 죽음을 위장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무가 끝나서 돌아오셨어요. 외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 바깥에 계세요. 만나보실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은 밖으로 나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외할머니와 아버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장모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정말 성우 씨구나. 외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살아있었구나. 우리 딸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아버지도 외할머니를 안고 울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할머니에게 들려주었어요. 특수임무, 위장된 죽음, 그리고 20년간의 비밀 생활에 대해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딸이 알았더라면. 외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 때문에 딸을 오랫동안 슬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외할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서할 것 없다, 성우야. 넌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 거니까. 우리 딸도 하늘에서 알게 되면 이해할 거야. 그 말에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외할머니 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준아.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구나. 집에 도착하자 택배 상자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안에는 아버지의 새 신분증과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새 인생의 시작이군요. 아버지가 신분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과거의 추억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기 봐요,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사진이에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데리고 가셨죠. 민준이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민준과 어머니만 있었어요.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학교 졸업식 때고, 이건 고등학교 때고, 민준이 앨범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진에는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사진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없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사진 옆에 새로운 사진을 놓고 싶어요, 아버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담은 사진이요. 민준의 말에 아버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갔어요. 사진관에서 민준은 어머니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민준이 사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사진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과 아버지는 나란히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머니의 사진을 놓았어요. 비록 어머니는 직접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녀의 영혼만은 함께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 둘, 셋. 찍습니다. 사진사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마치 어머니가 자신들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완성된 사진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아버지와 민준,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어요. 비로소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주는 그 사진을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젖은 듯 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해졌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비록 어머니는 육체적으로 여기 계시진 않지만 영혼으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너희 어머니는 항상 우리와 함께할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막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잃지 않았어요. 단지 너무 오래 기다렸을 뿐이었죠. 그 말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민준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민준아.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그것이 내 마지막 약속이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가족 사진 속 이제 더 이상 빈자리는 없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아버지가 돌아왔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민준의 속삭임이 저녁 공기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